케이블 때문에 한 번에 막힘없고 케이블 때문에 생생하게 즐기고 케이블 때문에 스마트해지고 이제 케이블이니까 세상을 여는 창 T-Broa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알아야 할 법칙 얘기해드렸는데 실천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그냥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당장부터 하셔야 돼요. 바로 잊어먹는다고요. 그리고 원래 계속 사용하던 대화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꾸려고 노력해도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아니면 내일부터 할 거야 이러면 제대로 안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도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꼭 알아야 될 법칙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왜 내 뜻대로 안 자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원인이 부모의 태도와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거예요. 고등학생쯤 됐으면 거의 완성기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항상 자식을 자기 작품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작품을 망쳐놓고 자꾸 작품이 왜 이러냐 이러면 그 화가나 조각가가 엉터리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걸 기초로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고달픈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도 완벽해지기를 원하게 되고, 근데 남들이 보면 별로 완벽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뭐를 해도 뭔가 오류가 있게 마련인데 나름대로의 완벽함이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철부지 부모들이 애를 잘 키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이 없는 부모가 애를 단단하게 키운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런데 이 몸이 좀 삐뚤어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줄을 그으면 항상 약간 삐뚤어지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운전을 하고 이제 주차를 할 때 꼭 그 금이 제대로 안 돼. 뭔가 걸려요. 계속. 게다가 지금은 내비가 있으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내비 없을 때는 꼭 딴 길로 갔다 다시 와요. 한 번. 길을 못 찾아요. 길치예요. 그리고 꼼꼼하지를 못해갖고 집에 문 단속을 할 때 창문 하나는 어디 꼭 빼놓고 잔 거예요. 그런 허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주말 부부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맞벌이를 하니까. 5살 먹은 우리 큰아들이 문단속 담당이었어요. 꼭 엄마가 하면 못 믿고 한 번씩 흔들어 봐요. 모든 문을. 그러더니 엄마 여기는 안 닫았는데요.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제가 큰아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어렵더라고요. 꼭 뭔가 지적당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이 아이는 이제 혼자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큰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완벽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처음으로 건축 설계를 3D로 하는 걸 개발해갖고 IT하고 결합을 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3D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뉴욕에도. 그러니까 막 서로 불려 다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잘난 척해요. 엄마가 허술하니까 네가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잘 나가는 집 애들이 잘 되기 힘들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대개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 자녀라든가 교수님 자녀들이 본인들도 힘들고요. 부모님들도 은근히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 부모가 기본이 되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그 기질을 그대로 닮았으면 다행인데 안 닮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라고 놀기 좋아하는 애가 안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끼가 있고 흥이 많은데 그냥 규범대로 살라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서 트러블이 나고 그런 경우를 가끔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그냥 자녀에게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하시더라고. 제 친구가 옛날에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딱했어요. 항상 아빠를 보면 막 무서워하고, 그리고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 있는 목사님 딸인데 이 행동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것 때문에 항상 불행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완벽한 척 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똑바로 앉지 못하니? 제가 가끔 보면은 그 후배나 이런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사 후배들도 보면 자기들도 살림도 못하고 엉망이에요. 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애가 그릇을 씻었는데 밥풀이 하나 남았느니, 앉을 때 삐뚤어 앉았느니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더라고. 그래서 너는 못하면서 왜 애를 그렇게 쪼으니? 제가 막 그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쟤는 잘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감옥이 돼요. 사실은 부모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오히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하면 이만큼 다가왔다가 이 말하면 혼나지? 이렇게 자꾸 각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되게 부모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보면은 막 티격태격 부부 사이 좋은 집하고 똑같아요. 티격태격, 아빠 그랬잖아요. 아빠 발냄새나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이야. 그렇지 막 어디 감히 아빠가 발을 뻗는데 이놈이 이런 집은 대화가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다 버릇없냐? 그렇진 않아요. 중심만 잡으면 돼. 절대 이 집에서는 안 되는 거가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도둑질을 하지 말 것, 이런 큰 것만 기둥을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부모도 완벽하지가 않고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IMF 때 제가 정말 딱 한 분을 한 분 봤는데 대기업 임원으로 무지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정말 IMF 때 너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당한 거예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분이 퇴직당할 건 아무도 몰랐는데 투자를 하러 온 외국 기업에서 그 사람은 여기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냥 바로 퇴직이 당하는데 애들을 둘을 유학을 시키고 있었어, 미국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퇴직을 당하니까 이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들한테 걱정할까봐 자기가 그만둔 걸 얘기를 못하고 계속 돈을 보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바닥이 난 거야. 자금이. 자기네 생활비도 정말 빠듯한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도 얘기를 하시지 그래요. 애들 돌아오도록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걔네가 뭐가 되겠어요. 공부하다 말고.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시더니 나중에 비행기 표 값을 못 보내서 못 왔어요. 국제 미아가 된 거야, 애들이. 그렇게 완벽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잘못으로 해직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직을 당했으니 상황을 봐서 더 나아질 때 다시 공부를 하든지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또 나름 사는 방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해갖고 양쪽을 망치는지 참 많이 봐요. 생각보다 잘 나가는 분일수록 더 많이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그러면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가족은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얘는 뭐 문단속을 잘하고, 얘는 뭐 돈을 잘 벌고, 뭐 얘는 뭐 말을 잘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스트라 같이. 그런데 막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나머지는 뭐 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당히 아빠가 돈만 벌고 빠져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 간섭 안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막 너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의 조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유태인 부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유태인 부모들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거기는 이제 우열반 편성이에요. 과목별 우열반이야. 그래서 그 우반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엄마들하고 친해져갖고 우리도 왜 학부모 회의 가서 친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 집도 가고 우리 집도 불러다 갈비도 구워 먹이고 막 이러면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식하고 대화가 잘 돼요. 대화하는 요령이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잘하는데 그게 뭐 자기 완벽하고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살짝살짝 져주더라고요. 부모들이. 한 번은 우리 애가 자기 친한 유태인 아이 집에, 걔는 결국 납비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태인 대를 입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의대 교수였는데 한 번은 갔다 오더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빠를 비교하니까 좀 창피한 생각도 든다. 우리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한 적 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네 아빠가 TV를 딱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만화 하는데 왜 아빠는 뉴스나 보고 있냐고 막 그러더래. 자기 아빠한테 지 친구가.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그때 뭐냐면 부시 그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막 빅매치 하던 선거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아빠나 관심 있지 나는 만화 볼래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앉아봐. 그러면서 네 용돈하고 관련이 있어 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내 용돈이요? 눈이 막 반짝반짝. 그러니까 야 저 부시라는 사람은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이게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는데 아빠가 세금을 덜 내기는 하는데 그 대신 남의 나라에 군인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 그게 낫겠니? 세금을 조금 더 걷어가,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그 대신 군이나 안 보내서 전쟁이 여기저기 나도 나 몰라라 하는 클린턴이 낫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프로의 세금을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얘기해 주니까 얘가 종이하고 펜을 딱 들고 나타나더래요. 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는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지 용돈이 얼마가 깎일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내 봉급에 영향이 있는데 내 봉급에 세금 빼고 몇 프로를 너한테 주지 않니? 근데 그 아빠 봉급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면 네 용돈에 영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더니 그래도 그 사담 후세인 같이 나쁜 놈은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용돈을 좀 덜 받아도. 애가 갑자기 이제 정의롭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라는 게 뭐냐? 아빠가 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글쎄 뭐 세상을 어지럽히고 왜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냥 30분을 토론을 하는데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고급 토론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니까 바보가 된 기분이 들고 왜 우리 아빠는 그걸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라도 해주세요. 근데 아빠는 안 갔으니까 미국에. 그래서 제가 또 그거 맞춰주느라고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또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항상 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네가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부모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가 결정해라요. 세금이 이렇게 되니까 네가 누구를 뽑을지 의견을 다오. 항상.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발달돼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걔네가 뭐 타고난 머리가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집에서부터의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거기는 17살 되면 이제 자동차를 사줘야 돼요. 부모가 태워 갖고 다닐 수 없잖아, 매일. 자기 학교를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학교 버스가 한 바퀴 아침에 돌면 거기 놓치면 못 가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버스가 외곽을 도니까 막 굉장히 오래 걸려요. 꾸불꾸불 많이 돌아야 되잖아, 온 동네를 다.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웬만큼 사는 집은 자동차를 사주는데, 한국 부모들이 제일 비싼 차, 새 차 많이 사주고요. 그 유태인들이 막 그 비결을 굉장히 궁금해해. 자기네들은 엄청 잘 사는데 절대 새 차 안 사주고요. 차값을 100% 주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 중고차를 하나 골라왔는데 15,000불이다? 그러면 10,000불을 꿔줘요, 부모가. 5,000불을 어떻게 조달할지 페이퍼를 써와라. 그래갖고 그게 정말 갚을 만한 이유가 타당하면 10,000불을 꿔줘요. 그래서 차를 사게 해요. 그러는 사이에 수없는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00불만 주시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러면서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해주면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차 하나 사는데. 그동안은 그냥 부모가 귀찮아도 계속 태워다 주면서 계속 그렇게 다시 써와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애는 이제, 병아리를 사가지고 닭을 쳐요. 거기는 이제 시골이라 뜰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낳으면 그거 팔아서 뭐 5개월 동안에 뭐 얼마를 벌고 계산을 쫙 써갖고 아빠한테 갖다 바쳐요. 그러면 뭐 그 결함이 깨질 확률은 몇 프로니까 얼마는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 결함을 미래에 팔 거니까 땡겨야 되니까 이건 엄마한테 꾸고, 그 대신 결함 팔면 바로 갖다가 갚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느라고 많은 대화가 오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게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니까 자기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대화의 능력도 길러주고, 유태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말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진짜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기 훈련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금이면 세금 문제, 무슨 자기들 음식이면 음식 문제. 걔네는 3살 때부터 빵을 구우면 온 가족이 같이 해갖고 애가 반죽하고 그러거든요. 반죽을 잘못하면 다시 해봐라. 그러고 좀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설거지도 착착착 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뭐 외국인들 생활에 대해서 TV에서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애가 12명인 미국인 부부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너무 익숙했어요. 12명인데 부모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순서대로 일하는 담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맨 큰 언니가 포도대장, 애들 잘못하면 야단치고. 근데 3살짜리 뭐 2살짜리인가가 막내인데 2돌 지났나. 근데 물 엎질르면 우리는 그냥 닦아주잖아요. 기어이 언니가 지가 닦으라고 해요. 도망가면은 확 끌어다가 거기다 놓고. 근데 그 사람들 유태인이 아닌데도 이제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근데 유태인들은 더 엄격하게 역할을 딱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니까 자기 역할이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지금은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게 말하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취업도 힘드는데 제일 잘 나가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높아지는 게 영업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대기업이고 어디고 영업이 80%라고요. 생산은 저기다가 다 맡기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다. 그럼 결국 가져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B2B로 팔건 회사 대 회사로 팔건 개인에게 팔건 파는 거란 말이에요. 파는 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개를 정말 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100% 완성품이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를 쓸 사람들이 솔깃하니 주머니를 열고 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건 말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완벽해지지 말아야, 부모가 완벽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야 그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녀도 신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조그만 뭘 잘못하면 야단을 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똑바로 서라, 왜 짝다리를 짚냐, 응? 식탁에서 왜 다리를 떠냐, 앉을 때 똑바로 앉아라, 밥 먹다가 뭐 들여다보지 마라, 막 끝없는 잔소리가 완벽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들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교실을 딱 들여다봤는데 애들이 다 책상 위에 다리 뻗고 앉아갖고 햄버거 뜯어 먹으면서 수업을 받는 거였어요. 그거를 영화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 근데도 공부는 훨씬 잘해요, 걔네가.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토론을 시작하면은 바로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세를 똑바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몸이 약해갖고 그냥 앉으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거나,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의자 앉는 게 너무 허리 아프다고 침대에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봐요, 책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봐야지 자세도 바르고 좋지. 그러니까 자세 바르게 하기하고 책을 읽기 두 가지를 저한테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이에게 말할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힘드니, 남들은 똑바로 앉아서 잘도 보던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라고 하든지, 책을 많이 보라고 하려면 그것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책이나 많이 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책상 앞에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 돌아다니면서도 책을 보고요.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패드 이런 거에다가 뭐 담아서 보고 이러니까 그냥 누워서도 보고, 이래도 다 읽을 건 다 읽고 남보다 독서도 훨씬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한테 뭐 앉을 때는 똑바로 앉고 이거를 막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지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해. 내가 미운가 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 완벽이 목표일 때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자신이 완벽함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면 애한테도 좀 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대화가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 위해서 그러지 말이야.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냐? 공부 좀 해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자기 좋으라고 그래.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근데 애는 사실은 자기 좋으라고 하는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좋아지는지 끝까지 가봐요? 몰라요, 사실상.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스펙 하는데 스펙이 소용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지금 고등학생쯤 된 자녀들은 지금까지 하고는 많이 다를걸요. 지금은요, 차라리 영어면 영어, 외국어 하나를 똑바로 하는 게 전 과목 다 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왜?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고 이런데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 안 가고 동대문 시장 물건 갖다가 인터넷에 해갖고 영어로 올려서 돈 많이 번 애도 엄청 많아요. 이미 남의 나라 애들도 와서 그거 올려서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 돌아가는 게 많이 달라져서 부모들이 원하는 식으로 애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기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위해서 그래 그러는 게 애들한테는 뭘 날 위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자꾸 위한다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꼭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그거를 별로 알아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이에요. 실제로는. 왜 엄마들이 애 뒷바라지하고 뭐 한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자기가 요즘 구청이고 어디고 뭐 배울 것도 얼마나 많아. 간식 한 번 안 준다고 굶어 죽어요. 다 살궁리 한다니까요. 제 친구 하나도 이제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애 뒷바라지 한다고 무지하게 열심히 해갖고 하여튼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허무한 거야. 친구들한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뭐 하면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서로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롱 엄마였거든요, 진짜.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책 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막 인터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런저런 얘기했다. 군대는 어때요? 그랬더니 군대 밥이 우리 엄마 밥보다 맛있어요. 이런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아니 왜요? 기자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밥솥 나오기 전엔 삼층밥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밥은 이게 아주 균질하게 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스팀에 쪄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향에 왔다고 유학 중에 오면 된장국 끓여줄까? 그러면 38선에 있는 어떤 할머니 집 된장국 가서 먹는 게 낫대. 엄마 된장국이 된장국인지 뭔지 잘 모르겠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거기다 갔다 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 나도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 노릇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덜 부러워하거든요. 요새는 애들하고 막 대화도 많이 하고 다들 그러니까 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애들하고 잘 지내니 그러는데 제가 완벽하지 않았고 엄마 노릇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풀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비결이 별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다는 거 그냥 웬만하면 놔둬주고 그러니까 지네대로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엄마가 필요하구나 엄마도 이런 거 하고 싶겠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사랑은 사랑이고 일하는 건 일하는 거지. 일하기 정말 싫은데 쉬고 싶다. 더욱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게 제 모토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사랑을 앞세워갖고 뭘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를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앞세워서 너 때문에 내가 회사도 간뒀어. 응? 너 때문에 내가 이것도 포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줬잖아.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안 해줬으니까 별로 받을 게 없어. 그냥 네가 알아서 커. 이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이거 해준다. 이런 거는 애들한테는 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뭘 위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는. 고등학생쯤 되면 더욱 그렇죠. 다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옆집 엄마하고 비교해. 우리도 옆집 아들하고 비교하지만 지네들도 옆집 엄마하고 비교하고 비교가 뭐가 나쁜지 아세요? 나쁜 거 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해요. 항상. 왜? 남의 나쁜 건 안 보여주거든.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좋은 것만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우리 막 그 뭐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 해갖고 뭐 애기 키우는 아빠 아니 뭐 이런 거 그거 편집 안 하고 보면 엉망이에요. 안 좋은 건 다 잘라내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교가 바로 그런 거라고. 편집하고 좋은 거 나타난 거 하고 나는 그냥 밑바닥에서 다 봤잖아. 우리 집 거는. 그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편에게는. 그러니까 사랑을 앞세워서 자녀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이거를 안 해야 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치 없이 살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벤 카슨 엄마 같은 정말 그 흑인 지역의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엄마도 자기가 뭐 희생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 형편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그걸 이제 미국 아이들은 스트레치 한다고 그래요. 그냥 억지로 늘린다고.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처럼 그 스트레치가 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애들을 두고 올래니까 걱정이 돼서 혹시 사립학교에다 기숙사 있는 학교에다 맡기고 와야 되려나 그래갖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너편에는 완전 개토 지역이야. 그냥 막 이거 붐박스 메고 막 모자 거꾸로 쓰고 그 힙합 바지 입은 애들이 총도 여기다 착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건너편을 쫙 보면요. 집 안에 골프장도 있고 이런 집이에요. 정말 부자 동네가 이렇게 길 하나로 경계선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절대 안 건너가고 이쪽 애들이 다른 데 가서 도둑질을 하지만 동네에 있는 부잣집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부잣집 애들도 얘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을 하는 거더라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 형편에 못지않게 뭔가 올라가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지도 않고. 이제 미국도 뭐예요? 일찍 이게 세팅이 돼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야. 여기서 길을 써도 일로 건너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죠. 세상이라는 게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도 전쟁 막 끝났을 때는 막 노력하면 누구나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가 시스템이 딱 갖춰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데 막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쩌다 한 명씩 똑똑한 애들은 이제 넘어와요, 이쪽에. 근데 넘어와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대기업에 잘 나가는 그 임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려서 무지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쪽 문화가 안 맞는 거야. 건너오긴 왔는데. 그게 불편한 거죠. 편하지가 않고. 그거를 유난히 못 견디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러려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형편에 맞게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최선의 뒷바라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 뛰어넘으라고 할 때 자식도 불행하고 본인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러면은 대화는 점점 안 되고요. 사실 또 자식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아들 있는 집은 며느리 부잣집에서 얻어오면은 남대요. 만나주지도 않아. 그리고 마찬가지죠. 딸도 부잣집에 시집가면 외출 한 번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을 해가지고 일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을 때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아유 내 새끼구나. 내 부모구나. 이렇게 사랑으로서 정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원하지 않은 친절은 삼가야 돼요. 과일 깎아다 주고 고등학생이니까 시험 공부 하나 보면은 걔네는 과일이 고마운 게 아니라 감시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 사람마다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요. 같은 행동도. 엄마 오늘은 왜 과일이 없어요? 그럴 때 깎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데 하는 건 과잉 친절이라고요. 그런 거는 안 할수록 애들이 고마워하고 과일을 원할 때 깎아다 주면 고마워하지만 원하지 않는데 갖고 들어가면은 왜 오시나 뭘 또 감시하려고 그러나 이거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기피하게 되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자녀에게도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마 일생을 통해서 제일 사생활이 중요할 때가 그때일 거예요.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기대로 자기 세계가 분명해지고, 그런데 부모가 그걸 이해할 것 같지가 않고, 이럴 때 사생활을 꽁꽁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꼬치꼬치 캐물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거는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게 최고예요. 결국 남자애들이 뭐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막 문 열어, 그러지 마시고, 그 남자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그런 포르노보다 몰래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야단치지 마시고, 얘네도 필요한가 보다.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면 더 병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대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불륜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고위직이 1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걸 너무 다 알려고 그럴 때 그거는 밝히기 싫은 자기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좋고, 어쩌다가 내 눈에 띄었어도 안 본 것처럼 쓱 눈 감아 줄수록 대화가 편안하게 돼요. 특히 저도 아들만 둘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민망한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저는 다행히 그때 미국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정상이다, 애가. 그냥 놔둬라. 네가 뭐 그런 것까지 개입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야단 맞았어요.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진짜 그거야말로 자기 인생이니까 그런 사생활은 놔둬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거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아서 어쩔 건데요. 그 떼놀라로는 더 붙어요. 그건 자석과 같아요, 진짜로. 우리도 친정에 남동생 하나가 일찍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막 옛날이니까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소문을 듣기로 꽃뱀들이 우글거린다 그랬는데, 막 그 중에 하여튼 뭐 대학 재학 중이긴 그런 사람이긴 한데, 둘이 사귀기 시작했는데 막 집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가서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우리랑 남 됐어요. 오가질 않아요. 불편하잖아. 무슨 행사 때 오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 얘기하면 다 아픈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행사에 초대를 웬만하면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그 반대를 함부로 하고 그런 거 개입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성 문제는. 특히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말리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 상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나게 만든 것도 나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그런 성향을 만든 것도 언젠가 내가 이 엄마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든지 엄마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딸들이 아빠가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언제 저런 짓을 했지? 이걸 반성하셔야 되는 거지. 얘가 왜 이래? 절대 그 근원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 뭔가 스쳐 지나가기라도 보았거나 그게 딱 머리에 박힌 거지. 그러니까 걔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거니까 자연히 또 지네가 안 맞으면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은 그렇게 7개국 여자들을 사귀어도 다 헤어지고 지금 없어요. 결국 안 맞으니까 다 지가 알아서 그냥 정리를 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그땐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왜 장가 가냐니까 여자는 질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진짜로. 자, 그릇이 커서 안 맞는 거야. 그릇이. 내 자식이 나보다 그릇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새 이제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최고의 비즈니스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힙합을 하거나 이런 애들 들어보면 다 가출했거나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도 뭐 머리를 잘라서 뭐 가둬놓고 해도 다 나가서 해갖고 나름 성공한 애들만 물론 나오겠지만 거기서 누락된 들 어쩌겠어요. 딴 거 한다고 더 잘하겠냐고.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도 지가 하려는 거 하는 게 더 행복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렇게 놔두는 게 오히려 자기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 10대 초반, 13살, 12살 재벌이 상당히 1년이면 몇 명씩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미국 부모들은 이런 걸 일찍 터득을 해서 애가 어려서 공부 안 하고 중불 나서 딴짓하면 그걸 밀어줘요.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않고 한 애는 그림만 그려서 벽이고 어디고 낙서를 해대고 그래서 벽에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 그러고 이거 캔버스를 계속 사줬더니 생활비가 안 남더래요. 너무 열심히 그려서 애가. 그래도 그냥 하여튼 자기 생활비 범위 안에서는 먹는 거 줄이고 뭐 하고 해서 그 물감하고 사다 줬는데 13살에 그 미술 선생님이 정말 이 그림이 피카소 다음 가는 그런 명작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갤러리 굉장히 잘 유명한 갤러리스트를 불러서 보여줬더니 그 창고에 있는 그림을 싹 가져갔어요. 싹 사갔어요. 지금은 걔 그림이 보통 뭐 이 흑파 이거만한 그런 게 저거 우리 돈으로 10억 100만 달러씩 가요. 지금 17살 됐어요. 그때가 13살에 발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를 잘하면 그냥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차라리 놔두고 은근슬쩍 걔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재료만 대주면 그게 훨씬 나은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서 말을 듣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말에 따라주는 게 대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애도 잘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자꾸 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쪼그라들어요. 왜?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국민소득 세 자릿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궁상 맞은 거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요. 우리 몇백 불 할 때잖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자기네는 자기가 미국 갈 때 15,000불이었대네요. 근데 15,000불도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7만 불인 나라로 보냈잖아요, 미국으로. 그리고 프랑스는 5만 불이거든요. 4만에서 5만 불. 글로 보냈으니까 저한테 뭐 그렇게 궁상을 떨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그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뭐 자기는 디저트가 없으면 뭐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엄마가 김치 안 먹는 거나 밥 먹고 자기가 케이크를 안 먹는 건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모처럼 왔으니까 케이크를 사려고 갔는데 그 집에 그 조각 케이크가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막 케이크를 사면 생일 케이크 이만한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사다가 8분의 1로 쪼개서 하나를 주고 나머지를 제가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냄새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 통. 그것도 개발이 안 될 때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호일에다 싸고 내부로 싸고 막 다 나눠 갖고 이랬더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냉동실에 넣었다 하나씩 먹어야지. 너 계속 먹어야 되나? 그랬더니 저는 안 먹을 건데요? 그러더라고. 왜 안 먹어? 그랬더니 그 케이크라는 건요, 냄새 스폰지예요. 거기다 넣으면 다 하수구 냄새 날 텐데 그걸 안 먹고 말지 왜 먹어요?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내가 유학을 보내주니까 네가 재벌 자식인 줄 아냐? 니네 아빠는 돈도 잘 안 주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제일 화를 냈던 것 같아, 제가. 그랬더니 저 엄마 앉아보세요. 이것도 이제 대들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앉아보세요. 엄마는 그때 엄마가 제 나이 때 1,000불이 안 되는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얼려서라도 먹으시는 게 맞아요. 영양 보충도 할 겸. 근데 저는 7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에서 자랐잖아요. 10대부터. 그 동네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백 불짜리 나라에 사는 게 옳겠어요? 몇만 불짜리 그 나라 사람처럼 사는 걸 원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했다니까요.
그럼 알았다, 내가 먹을게. 그랬더니 엄마도 안 드시는 게 나을걸요, 살만 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달라요. 말하자면 세상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에 따라서 세상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애들을 후퇴시키는 거야, 과거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해라 어쩌고 할수록 걔네들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는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따라잡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요새 막 우리나라 뭐 CEO 교육을 제가 많이 하는데 뭐 클래식 음악을 뭐 들으러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을 간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래. 유럽은 클래식 음악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걸 요즘 경영하실 분들이 그걸 왜 들어요? 요즘은 힙합을 들어야지 그러더라고. 힙합도 벌써 그거는 올드 버전인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고상하게 클래식을 들어라 그러면 애들은 열불이 나는 거지. 왜 저러시나.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실수할 기회를 줘야 돼요, 애들이. 실수를 야단치지 말고 실수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해줘야 돼요. 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인생이 척박해요. 그냥 완벽하게 공부도 잘하고 정말 자기 스펙 가지고 막 일찍 고시 저거 합격하고 저희 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말도 하기 싫어요. 가끔. 그냥 세상에 대해서 너무 좁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장가 가는 거 우리가 반대했던 게 조금은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게 해주지 않나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자기 변명이긴 한데 어쨌건 그런 거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겪어본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창조 경제를 해서 뭐 무슨 빌 게이츠, 한국의 빌 게이츠를 만드느니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실수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운전해 보면 알아요. 운전해 보면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수없이 길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와서 건너편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에 용서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거라는 걸 염두에 안 두고 도로를 만든 거야. 만든 사람들도. 그게 우리 전부의 사고방식이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넓어져야 될 게 이렇게 좁게 쳐다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뭐 요즘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뜨는 애들 보면 엄청 실수도 하고 고생을 해본 애들이 뜨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뜨는 경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야말로 정글이라서 뭐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가 뭐 연예인이면 키워준다? 안 돼요. 시청자들이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그게 승부가 나는 네,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데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좀 편하겠지, 부모가 해주면. 근데 바로 그거 거부당해요. 그냥 나오면은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왜 그 사람을 기용했느냐 끝없이 막 댓글 달리고 이래가지고 기어이 퇴출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냉정한 곳인데 그런 데서 실수해보고 깨져보고 이런 애들이 단단해져서 나중에 탑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정말 맷집을 키우는 거다. 사회생활 할 때는 맷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웬만큼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크는 곳이니까 실수를 막지 말고 기회를 주고 그냥 격려만 해주시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 벤 카슨 같이. 우리 엄마가 뭘 믿고 나한테 나한테 희망이 되는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셨나? 그게 바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개토 지역에서 마약이나 나르고 총도 나르던 그런 불량 소년이었다가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게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거든요. 바로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애들을 결혼을 시켜보면 이제 부모의 그 점수가 나와요. 왜 전화 안 하냐? 그리고 부모가 전화하는 집, 이거는 점수가 낮은 거야. 그동안 투자를 잘못한 거고 애랑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상대편에서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전화가 자주 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잘 키운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바로 인정받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불효자 무슨 법을 만드느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화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도 불효자 된 게 그렇게 원래 나쁜 놈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정말 본성적으로 서로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DNA를 나눠줬는데 왜 서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뭔가 부담을 많이 준 거야,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사랑을 베푼다고 했는데 아이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착착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잘해주긴 했는데 절대로 부모는 다 쏟아주는 사람인 줄 안다든가. 그것도 자기 잘못이에요. 왜 부모는 끝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갚으라고. 줄 때마다 너 이거 이자 은행 이자만 받을게. 갚어. 그러면 진짜 갚을 생각해요. 그냥 막 주니까 그거를 또 주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를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불효자가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모기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는 더 나빠지겠죠. 완전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정말 그게 감성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진짜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관계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막 그냥 없는 돈 끌어다 해주면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주고 내가 밖에 약속 있는 거 안 하고 그것도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애가 하는 일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애가 하는 일들을 남들이 다 쟤는 뭐가 되려고 그래. 정말 이상한 애네. 그래도 우리 엄마만은 내가 잘 될 거래요. 이게 인정받는. 우리 아빠만은 나를 믿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자기가 뭔가가 되면은 엄청나게 인정받는 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옆집에는 간식도 멋있게 해다 주고 고등학생쯤 됐는데 고기도 자주 해먹이고 과외도 퍽퍽 비싼 선생님한테 하니까 저 집은 좋겠다. 소용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굉장히 순수해요. 10대건 언제건 이제 사회생활 하면 때가 묻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진정성을 알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부모가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식이 노후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모가 자립을 하고 아이도 자립하게 해서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가진 범위 안에서 자기의 능력, 경제적인 거나 뭐 지식적인 거나 뭐나 그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다. 이럴 때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끝난 다음에는 그런 부모가 참 많으셨어요. 정말 힘든데 막 얼음판에서 사과깨짝 엎어놓고 그 무슨 생선 자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보내. 그런데 공부를 해라 마라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근데도 알아서 공부해서 정말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너무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이런 일을 하셨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티내지 말고 자식이 정말 잘 되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해도 그거를 받아주고 언제든지 자식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남들에게 미움받을 때 내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모. 그게 바로 인정받는 부모인데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 그래야 돼요. 털어놓으면 혼날 거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으로 제가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제 아들이 군대 가서 통역병을 했는데 그 특전사에서 통역병을 하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파병했던 미군들이 많이 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막 알통 이렇게 나오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람보 같은 사람들이 나이 든 아저씨들은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오하이오에 있는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스테이크 구워 먹을 거다. 그 말 한대요. 다. 그냥 10이면 10명이. 그 엄마들이 얘가 전쟁 끝나고 오면은 언제든지 내가 그 고서 먹여.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얘기할 거다.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덩치도 작은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우리의 잘잘못을 시시비를 가려서 더 잘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춥고 힘들고 외로울 때 품에 안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인정받는 부모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